일본이 드디어 무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동시에 열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전격 개정했거든요. 쉽게 말해 총이든 미사일이든 살상 능력이 있는 완제품 무기를 이제 원칙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70년간 지켜온 금기가 단 하루 만에 깨진 겁니다. 이게 왜 난리냐고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는 전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헌법에 새겨 넣었거든요. 바로 그 유명한 헌법 구조, 평화헌법이에요. 전쟁과 무력 형사를 영구 포기하고 군대도 갖지 않겠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무기를 팔겠다는 건 그 약속 자체를 흔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일본의 무기 수출 금지는 1967년에 시작됐어요.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표명하면서부터인데요. 1976년에는 미키 타케오 내각이 아예 지침까지 만들어서 무기 수출을 전면 금지했죠. 헌법 정신에 따라 만들더라도 팔지는 않겠다는 거였어요. 이 기조가 거의 반세기 가까이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2014년 이 오랜 금기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겨요. 아베 전 총리가 등장하면서부터죠. 아베 전 총리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라는 새 규정을 만들어서 조건부로 무기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거든요. 단 수출 가능한 품목은 군안, 수송, 경계, 감시, 소해 이렇게 딱 5가지 비전투 유형으로만 한정했어요. 살상 무기는 여전히 안 된다는 거였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 제자이자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가 등장하거든요.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일본 재건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어요. 비전투 5개 유형 제한 싹 없앴습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을 딱 3줄로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 둘째, NSC, 그러니까 총리,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이 참석하는 4대신 회의 승인을 받으면 전투가 진행 중인 나라에도 수출 가능. 셋째, 타국과 공동 개발한 무기도 일본 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3국에 판매 가능.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전투 중인 나라에는 수출 안 한다는 원칙은 남겨뒀거든요. 근데 바로 뒤에 안보에 필요하면 NSC 결정으로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어요. 원칙을 세워놓고 예배로 다 열어준 거예요. 아사히 신문이 딱 이 지점을 짚었는데요. 형식적인 원칙이 실질적인 방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했거든요.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제안인 거죠. 다카이치 총리는 개정 직후 자신의 X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안보 현경이 엄중해짐에 따라 한 국가만으로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면서 방위장비 이전은 파트너국의 방위력 향상과 일본 안전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무기 팔아서 동맹국 강하게 만들면 일본도 안전해진다는 논리예요. 들으면 그럴듯하죠? 니케이는 여기에 구체적인 배경도 붙여줬어요. 중국이 미사일과 항공모함을 계속 늘리고 북한도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호주 같은 동맹국과 무기를 공유하면 공동훈련이나 유사시 대응에 훨씬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국제 정세를 명분으로 삼은 거죠. 그런데 이 논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바로 미국이 오랫동안 써온 논리거든요.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가 무기를 판다는 거잖아요. 일본이 이제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신호인 셈인데 그게 진짜 평화를 위한 건지 아니면 무기 산업을 키우려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이 결정은 단순한 수출 규정 변경이 아니에요. 일본이 전후 70년 만에 무기를 파는 나라로 정체성을 바꾼 거니까요. 이제 주변국 반응을 볼까요? 당연히 중국이 가장 격하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타이밍이 좀 묘하거든요. 무기 수출 허용 발표가 나기 나흘 전인 4월 17일 일본 해상 자위대 군함 이카지치가 대만 해협을 통과했어요. 미국, 필리핀 주도 다국민 연합훈련 발리카탄에 참가하러 가면서요. 일본 군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한 건 사상 처음이었어요. 중국이 여기에 불같이 반응했는데 이유가 또 있어요. 4월 17일이 1895년 청나라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의 대만을 할량한 날짜와 정확히 같거든요.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의도적 도발이라며 강력 반발한 이유예요. 중국군 SNS는 현해 늑마, 벼랑 끝에서 말고삐를 잡는다는 뜻을 쓰며 일본에 경고했어요. 중국은 말로만 경고하지 않았어요. 대만 국방부가 4월 20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걸 포착해서 SNS에 공개했거든요. 4개월 만에 중국 항모가 대만 해협을 지나간 거예요. 거기다 미사일 구축한 바오터 한 편대는 일본 오키나와 인근 수로까지 통과해서 서태평양에 진입했어요.
우리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자, 여기서 전체 그림이 보이시나요? 일본 군함이 대만 해협 통과, 중국 항모가 맞불, 일본은 살상무기 수출 허용. 이게 전부 같은 주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연의 일치로 보기엔 너무 촘촘하죠. 전문가들은 이게 미중 전략 경쟁 구도와 맞물린 흐름이라고 분석했어요. 일본이 미국 편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공개적으로 자초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요코스트 아시아 태평양 연구협의회 대표 브래드포드 데이스는 일본의 발리카탄 참여는 미국을 지원해서 중국의 대만 공격을 저지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어요. 쉽게 말해 일본이 더 이상 뒤에서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앞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 수출 허용은 그 연장선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다카이치 총리의 진짜 최종 목표는 뭘까요? 무기 수출이 끝이 아니에요. 이달 자민당 당대회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공언했거든요. 내년 봄까지 헌법 개정안 윤곽을 마련하겠다고요. 핵심은 헌법 구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헌법상 존재 자체가 모호한 자위대를 아예 헌법의 군대로 못 받겠다는 거죠. 만약 개헌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무기 수출 허용 플러스 헌법의 군대 명기 이퀄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 완성이에요. 일본 여론도 나쁘지 않아요. 우익성향 산케신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59.3%가 헌법의 자위대 명기에 찬성했고 반대는 31.3%에 그쳤거든요. 거기다 일본판 CIA, 국가정보국 신설도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속도 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한국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면 어떨까요?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 한국과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이 살상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됐고 헌법까지 바꿔서 군대를 공식화하려는 건 동북아 안보 지원 자체가 바뀌는 얘기거든요. 한국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유지되는 한 일본의 우경화 속도는 계속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개헌까지 성공하면 전후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거고 반대로 당내 불통 논란이 커지거나 지지율이 꺾이면 예상보다 빨리 제동이 걸릴 수도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